자, 이어서 420페이지 건축법상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수선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그 건이 허가 대상이면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 대수선 뜻은 거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래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를 묶어가지고 한마디 씁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대수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9번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7번 미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간주는 일단 이렇게 살짝 X 쳐놓으세요. 이게 내년도 법부터는 미간주가 사라져요. 그래서 현행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없어지니까 일단 삭제해 놓으세요. 내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그 용도 주고 어떻게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개정된 내용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간주라는 용어는 없어진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고치는 행위인데 그럴 때는 바로 규제받습니다. 그 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면 그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보통 그 규모가 좀 크다. 그럴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거기에 건축법상 어떨 때는 허가받냐면은 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이다. 뭐 몰라도 돼요. 3층 이상이거나 그러면은 3층 이상 건축물이 있다. 3층 이상. 그런 것들은 대수선할 때 일반적으로 바로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1, 2층짜리인데 그런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되고 일단 이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 9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첫째 내력벽을 바로 증설하거나 증설을 늘린다 그 말에 있었던 거 빼낸다 이걸 해체라고 그래. 해체. 그래 내력벽을 그냥 펴가면 틀리고 내력벽을 뭐 하거나 하면 대수선이다.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그리고 기존에 내력벽이 있다면 이 내력벽의 바로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그리고 그 수선하거나 그거 수선하는 거 그리고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 이상 건드려야 되냐 수선 변경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하나 넣는다든가 증설 있었던 빼낸다 해체 이럴 때는 무조건 대수선이 됩니다. 그런데 있었던 기둥보 이런 것들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이라면 최소한도 3개 이상은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래 왜 이렇게 보니까 대수선에서는 수치가 333이 이렇게 나오느냐? 바로 대수는 3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수 몇 자니까? 3자니까 기억할 때. 그 다음에 5번째 방하벽, 방하 구획하는 바닥 그리고 그 구획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에도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가 나온가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이고 일단 7번은 일단 위보. 그 다음에 8번 바로 8번 그것 다 줄 거예요. 다가구택 그 말했다가 다주택 그 말했다. 다가구택 줄, 다세대택 줄.
줄 거 가지고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이 뭐냐? 밑줄 친 거 보니까 뭐가 공통됩니까? 5자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몇 자다고요? 5자. 그게 꼭 새겨둬야 할 내용이에요. 다가구 주택도 5자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5자잖아요. 그래 대선에서는 이 주택이 나오게 될 때 세자인 주택이 나면 안 돼. 아파트는 세자잖아요. 연립주택 4자잖아요. 다중주택 4자잖아요. 이런 게 나면 안 되고 몇 자가 꼭 보여야 된다고요? 5자. 다가구택의 가구간, 다주택의 세대간, 경계백을 정설해체 수명이면 대선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축물의 외부 쪽에 있는 걸 예벽이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의 예벽 마감 재료를 정설해체 예벽 있다고 하면 예벽. 내벽이 아니라 예벽 쪽에 이렇게 예벽 쪽에 마감 재료를 뜨덕뜨덕 붙인단 말이에요. 그 예벽 재료 예벽에 마감 재료를 정설하는 것도 또 해체하는 것도 대선이고 그리고 그 것들의 평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평면도 대선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보시면은 용도 변경 나왔죠. 용도 변경.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애당초 건물을 이렇게 신축합니다. 그래 그때 용도를 정해서 쓰임새 용도를 정해서 뭐 여기 모텔 숙박소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여 가지고 완성하면은 이때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관공서에서 기재 보관하겠는데 이 건축물 대장은 이 건축물 용도도 기재되고요. 이건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유자도 기재되고요. 면적 등등 이런 거 다 기재돼요. 예, 이 건축물의 소유 상태, 이용 상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기록해주고 있는 공적 정보가 뭐다고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건축물 대장. 들어봤었죠? 성이니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공연 중개사가 되려면 이거 뭐 기본이죠.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대장은 이런 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해서 법적으로 보관하냐? 이 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뭐 이용 상태는 지금 어떤 정도야? 면적 얼마다? 건폐용이 얼마 적용됐다? 이것이 들어선 대지는 어찌자 저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기재해서 보관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법적으로. 누가 이걸 법적으로 기재해서 보관할까요? 1. 이 건물주가 알아서 기재 보관할 것이다. 2. 이 건축물에 들어서게 되는 들어선 그것에 관할 시장, 군수, 구면 자치구청장,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장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개인들이 기재 보관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공적 장부니까 그 언급했던 후자가 기재 보관해요. 이런 거 꼭 아셔야 돼요. 시에서는 누가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그러면 이쪽에 이 건물은 누가 이걸 건축물 소유 이용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을까? 이 건축물. 예? 그렇죠. 여기가 무슨 군가요? 서구구청장이지 여기 대전광해시장이 기재 보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이해되죠? 자, 구청장. 이런 구청장을 자치구청이라고 해요.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리고
저기는 기초자산체가 없거든요. 세종시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도 기초자산체가 없어. 그래서 특별자치도사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 이 건축물대장은 이 건축물로 소유는 누가 하고 있다. 소유 상태. 이용은 지금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등등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을 애당초 신축했다. 허가받아가지고 신축해서 공사 끝나면 이 자들한테 가서 사용 승인 받아서 이걸 사용해도 되죠라고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숙박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거 한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도 노화되고 별로 현대식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새로운 거 이렇게 최신형으로 숙박시 등장해버렸어요. 경쟁에서 밀려버렸어요.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손님들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고 이거 한 명도 안 들어와버려요.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치? 문 닫아야 아무도 안 들어. 수익성이 안 맞는데 어떻게 계속. 그래서 문 닫아야 돼. 그래 이제 이 건물을 어때요? 숙박시설로 이용하겠다라는 용도인데 이게 안 맞아. 이제 그때는 용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하냐? 용도 변경이라 해. 뭐라 한다? 용도 변경. 알겠죠?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한다. 용도를 변경할 때 이걸 종교시설 변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성당 아니면 사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로 한다든가 말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써. 그래 이렇게 아니면 유락설로 한다든가 유흥주점을 완전히 변경시켜버린다든가 유락설.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 합니다. 용도 변경한다. 그때 용도 변경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규제받을까? 규제받는단 말이에요. 이네들한테 가서 용도 변경 좀 해도 되죠? 라고 용도 변경 받기 위한 서류 내가지고 이걸 받아야 돼. 이거 못 받는다고요? 허가. 이네들한테 간다. 이것도 중요해. 이네들 누구한테 가느냐?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 여기 서구청장한테 갈까? 여기 광역시장한테 가야 될까? 거청장. 이해됐죠?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 이렇게 가서 허가 신청 내야 돼. 이해됐죠? 근데 모든 경우에 다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경명한 것은 이렇게만 해도 돼. 신고서만 돼도 돼. 용도 변경. 이네들한테. 이해돼요? 여기 봐봐. 그러면 이네들이 용도 변경 허가증 내줬어. 용도 변경 신고증 수리해가지고 신고증 줬어. 그럼 용도 변경 다 이루어지면 건축물 대장사 아까 숙박시설로 용도가 기재됐을 것인데 이걸 변경 기재하겠죠. 변경 기재할 때는 이네들이 허가 내준 용도대로 신고증 수리한 대로 스스로 자체 변경 기재하면 돼요. 이 건물주가 지금 갑동이었다. 갑동이가 가서 이번에 숙박시설로 돼 있던 거 지금 유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라고 그러니 건축물 대장상 지금도 숙박시설로 돼 있지 않아요. 빨리 그 기재 등을 유락시설로 변경 기재서라고 신청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네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허가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 신고 마치고 바로 그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는 건축주가 이네들한테 가서 용도 변경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서 주세요라고 해서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그때는 이네들 자체로 변경 기재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됐죠? 또 때로는 용도 변경 시 허가도 신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건축주가 용도 변경 해도 돼요. 법적으로. 여기 봐봐. 그래 이네들한테 가서 허가도 신고도 없이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했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상하고 변경된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주가 이네들한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기재해서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네들이 변경 기재입니다. 이때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겠다 해서 우리 법에 29개
건축물의 용도군을 규정하고 있어요. 몇 개요? 29개. 그걸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라고 그래. 이렇게 몇 개 용도로 분류 규정하고 있다고요? 29개.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변경할 때 그 용도를 변경할 때 이럴 때는 허가받도록 하자, 이럴 때는 허가받도록 하자, 이럴 때는 신고하도록 하자, 이럴 때는 바로 허가도 신고도 없이 그냥 엉덩이털 하자라는 바로 9개의 시설군과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개 바로 용도군을 표로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시설 중 위험성의 정도가 그 9개의 시설 중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시설들을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 군을 시설군에서 무리군이라는데 무리를 지어놓고 있어요. 9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로 분리해 놓고 있다고요? 9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자, 먼저, 그 9개 용도를 먼저 보죠. 423페이지. 423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용도. 찾나요? 동그라미 1번. 뜻.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걸 건축물 용도 분류라고 그래.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해서 몇 개로 아까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네요? 29개. 그래,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건축물 용도 분류해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3-5에 있는데 1번 단독택. 단독택에다 딱 줄 거 봐요. 단독택 줄 것 다음에 밑에 가, 나, 다, 라 묶어버려. 공부해줄게. 가, 나, 다, 라 묶어버려. 크게 묶어버려. 넘어가서 공간까지. 가, 나, 다, 라 묶었나요? 그리고 2번 공동택에다 줄 거예요. 공동택에다 줄 것이고 역시 가, 나, 다, 라 묶어서 묶어버려. 보시다시피 공동택이 보이고 단독택이 보이죠. 그걸 종류라고 그래. 공동택 종류는 4개. 단독주택 종류 4개.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 그래.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 공법을 공부하신 분이 단독택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동택이 몇 가지도 있는 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짝치기가 중요해. 뭐가 공동택의 종류에 속하고 뭐가 단독택의 종류에 속하는가. 이 짝치기를 잘 해두셔라 그 말입니다. 먼저 공동택을 먼저 보죠.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가지. 공동택의 꽃은 뭘까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두 번째는 연립택. 세 번째는 다주택. 네 번째 기숙사가 있죠. 이걸 4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공동주택이란다. 이렇게. 공동택. 그러면 다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봐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또 4가지가 있죠. 4가지. 이 단독택이 4가지 있는데 단독택 꽃이 뭐냐 그러면 단독택이에요. 두 번째가 다 중이에요. 세 번째가 다 가구예요. 네 번째가 공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지금 우리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에 3-그 5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 용도 분류를 보고 있는데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아까? 뭐 개수는 몰라도 돼요. 크게 보면은 저 뒤에까지 이렇게 한번 얼른 보고 올까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430페이지 430페이지 그 저 위에 29번 야영장 시설 있죠. 여기까지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봐요. 이제 그렇게 봐놓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건축법령상 적용대상 건축물 있죠. 이때 건축물 용도 뜻도 봤어요. 건축물 용도랑 건축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걸 분류한 것을 건축물 용도 분류한다. 이렇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바로 여러 가지 용도의 것이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 그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다. 뭐냐? 주택이다. 뭐다고요? 주택.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 식, 먹을 양식, 그 다음 주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건축물 뭐다고요? 주택 건축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주택이 있고 뭐 사는데 생활할 때 또 생활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죠. 옷가게도 있어야 되고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시설을 생활시설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생활시설. 우리하고 생활하면서 가까이 있다 해서 가까울 근, 이울린 해서 그걸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 자, 근린 생활시설 보면 나옵니다. 424페이지 3번. 근린 생활시설도 1종, 2종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 오른쪽에 그 4번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고 계시죠? 425페이지 큰 4번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보이죠? 있죠? 그래, 이것도 몇 가지로 구분되고 이것도 몇 가지로 구분되냐?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렇게 이것도 몇 가지로 구분되냐?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시험 공부로서 이렇게 보세요. 주택이란 건축물이 있어요. 주택이란 건축물이 있는데 이 주택이란 건축물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절대 인정될 수 없고 한 개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걸 단독주택 그래. 이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이 건축물에 구분돼 가지고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두 개 이상 소유권 인정된다.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그래. 차이 있죠? 알겠죠? 그때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몇 개밖에 인정 안 된다? 하나. 공동주택은 소유권 몇 개 인정되냐? 두 개 이상. 그러면 자 단독택이 다시 네 가지 있다. 공동택이 다시 네 가지 있다. 이 네 가지는 그 주택 건축물 내에 소유권이 몇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다? 두 개 이상. 여기 네 개에는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절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셔. 여러 가구가 그 하나의 건물에서 섞어서 살고 있지만은 구분된 건마다 소유권 인정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것부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험 공부로서 공동택의 종류가 네 가지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그 다음에 단독택으로서 종류 네 가지 단독택, 그 다음에 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여기 봐봐요. 이 주택 건축물이 있는데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 안 돼. 그런데 공간도 아니고 다가구도 아니고 다중도 아니면 단독택이라 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아파트부터 봅시다. 아파트는 뜻을 아셔야 돼. 뜻. 시험 공부로서 이게 중요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택 종류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공동택으로는 아파트, 연립택, 다가구택,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리죠? 짝지가 틀렸잖아요. 자, 그래 이제 아파트 뜻 알고 연립택 뜻 알도록 노래하고 다세택 뜻 알고 기숙사는 참고로 보면 돼. 뜻을 공부할 때. 그래 이제 아파트 뜻을 봅시다. 뜻은 중요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여기 봐봐요.
여기 1층은 기둥 집어넣어가 이렇게 봐봐요. 기둥 넣어가지고 세웠어. 벽도 안 만들고 그냥 기둥만 세워가지고 부속용 주차장 쓰고 있어요. 주택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 봐봐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세 1개, 2개, 3개, 4개 이걸 4개층.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는 4개층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건 주택 아니죠? 그래 이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 되냐? 5개층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말. 몇 개층이요? 5개층.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걸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됐다면 이건 아파트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관상 층수는 5층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에 불과하니까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연립 그리고 다세대.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이렇게 주택인 건축이다면 여기 이건 없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그리고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1층 전부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필로티 구조를 써. 이 기둥 말고 이렇게 벽이 왜 없는 이런 공간을 필로티 구조부라고 필로티. 이건 주택이 없는 공간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여기는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연립은 이 주택으로 쓰는 이게 근데 200제곱미터다.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이렇게. 그래 이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거. 이걸 연립주택이라고 그래. 이건 800이니까 당연히 연립이 되고. 만약 여기 봐봐요. 각층 바닥 면적이 100으로 돼 있다. 1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으로 돼 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이 한데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400에 불과해서 660이 되잖아요.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다세대 되는 거예요. 예?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초과하면 연립.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기거하다, 잠잔다, 잠자기 위해서 기거하는 거. 이걸 기숙사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택 뜻은 아시죠? 공간이야 다 알겠죠? 총리공간, 도시공간 알죠? 이것도 주택이란 말이에요. 단독택. 그래,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거.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 그래, 다중주택을 다가 많을다. 무리중. 학생이라든가 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이렇게 있어요. 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하숙생 같은 친구들 살고 있어요. 하숙생. 학생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뭐 C라는 직장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인이 1층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세요 해서 주인 양반 살고 거실. 그래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데 예관상 층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일 거예요. 3개층 이하이고 여기 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1개동 바닥면적기는 330제곱미터 이하야 돼. 그리고 각실 방은 독립된 주형태를 구비해서 제공하면 돼. 독립된 주형태라는 것은 독립된 출입문 만들어주고 주인이 한번 전혀 간섭하지 않고 혼자 슉 문 열고 들어와서 들어가게 되는 독립된 출입문. 그리고 방 독립되어 있고 부엌 독립되어 있고 욕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면 이걸 독립된 주형태라는데 각 방을 그런 형식으로 만들면 아니 되고 다만 여기 각 방에 살고 있는 학생, 직장인 같은 하숙생들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각 방을 방실해서 실에다는 욕실을 넣어줘도 돼. 그러나 취사실은 부엌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죠. 이해돼요? 자, 그래 각 실은 독립된 주형태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된다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요건을 싹 갖추고 있으면 다중이라고 해요. 다중. 그런데 여기 봐봐 이제 이
다가구는 주인양만 전혀 간섭받지 않고 혼자 독립된 주공을 확보하는 거예요. 독립된 출입문 주인양한테 받고 출입문 열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방 하나 독립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부엌과 욕실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이용하는 공간. 이걸 독립된 주거 형태라고 그래. 그래 우리는 흔히 그걸 원룸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를 지금 임차료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이 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원룸, 투룸 이런 말 안 써요. 그런 걸 다가구택이라 해요. 알겠죠? 뭐란다? 다가구택. 다가구택은 각각 그 공간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그 집에 그 새들어 산 사람한테 그 공간만 떼가지고 법적으로 구분세권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없어. 알겠죠? 이제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그렇지?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은 660m 이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구 쪼갤 때요. 월세 몽땅 받으려면 30개, 50개 쪼갤 수 없어요. 하나의 건물 있다. 많이 쪼개봐야 19세대 이하. 이해돼요? 몇 세대 이하요? 19세대 이하. 그래서 이것은 공동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마다 바로 구분성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알겠죠? 이거 지금 했던 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이해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근린 생활설. 바로 몇 종 있다고 했나요? 1종하고 2종. 그래,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설이 나오는데 약자로 근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만은 1종, 2종 근생은 바로 똑같은 공통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다. 가까이 있다. 이웃에 있다. 그래서 근린생활설인데 차이점은 1종 근린생활설은 모든 국민이 그 일상생활할 때 자주 빈번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종 근린생활설은 이용하는 빈도수가 1종에 비해서 적고 이용료도 1종에 비해서 좀 비싼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뜻은 안 나와요. 자, 그냥 여러분은 1종 근린생활설에 뭐가 있는가 읽어보시고 2종 근린생활설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눈으로 찍어 놓을 게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설 보면은 1번, 이 가번, 식품점, 잡화점, 의류점, 완구점, 서점 등등등 이러한 소매점으로서 바로 바닥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생입니다. 4번 휴게음식점, 찻집이 있잖아요. 제과점 이런 그 용도의 바닥면적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 4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일종입니다. 4번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조산원 이것은 일종입니다. 4번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4번 마을회관. 오른쪽에 오셔서 4번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바닥면적계 30제곱미터 미만가. 이건 중요표나요. 여러분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얼마? 30제곱미터 미만. 30제곱미터 미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몇 종이다? 1종 근린생활설이다.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4번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알아둘 거 바로 쭉쭉 가서 마번 총포 판매소, 파번 사진관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이런 것은 몇 종이다고요? 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아번 봐봐요. 휴게 음식점으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종, 미만이면 1종이에요. 차번 일반 음식점, 차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명시설, 그 다음에 타번 독서실, 기원, 그 다음에 파번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으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하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에 줄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입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은 다중생활설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이것은 2종 근생입니다. 다중생활사항선 과거에는 고시험 그랬는데 지금 용어를 바꿨습니다만은 넘어가셔서 더번 단란지점으로서 바닥면적계 150제곱미터인가 러번 안마수도 넓장 다 2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간 일 때마다 잘 좀 받으십시오. 자, 이제 5번 문화 및 집회설이 있는데요. 문화 및 집회설로는 마번 동물원 식물원, 그 다음에 판매설로서는 도매시장 하나, 8번 운수시설은 4가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에서 바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오른쪽도 모셔서 교육연구시설에서 저기 바번 도서관. 그 다음에 12번 수련실에서 바로 다번 유스텔 라번 통과하고 13번 넘어가고 운동시설 넘어가고 제목에 따라 줄 거예요. 운동시설이 또 있구나. 14번 업무시설도 있구나. 업무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업무시설하고 공공 업무시설이 있는데요. 일반 업무시설 중 저기 2번 오피들 중요해요. 오피들은 일반 업무시설이다. 그 다음에 숙박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숙박설로서 일반 숙박설 뭐 여인수 여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다 숙박설이고요. 넘어가서 보면 나번 관광 숙박설로서 특히 호스텔, 휴양 콘도미니엄 체크 이런 것들은 바로 숙박설이다. 다중생활설도 제2종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설입니다. 16번 위락설 중 단란주점이 2종에 해당하면 150m 이상을 말해. 이것은 위락설이고요. 유흥주점 잘 나와요.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다 이것들은 뭐다? 위락설이다. 그 다음에 공장에다 살짝 줄 거고 18번 창고설 중 저기 집배성설하고 다음번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이다. 19번 위험물 저장 및 시설이 있는데 가번만 체크. 주유소, 서입판매소. 밑에 20번 자동차 관련설 있죠. 그 중에 폐차장 하나 체크. 어느 쪽에 4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체크.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관련설 21번. 그 중에 4번 도축장, 도계장. 그 다음에 22번 자원순환 관련설로서 고물상. 그 다음에 25번 발전시설은 발전소. 26번 묘중 관련설은 화장시설, 봉안당. 봉안당은 과거 납골당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와 자연장은 수목장 이런 거죠. 부수는 건축물. 특히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주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도 묘중 관련설이 있다. 27번 관광휴게소로서 가번, 나번. 야외 음악당과 야외 극장은 관광휴게소다. 28번 장례시설은 말 그대로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의료시설 부수는 것은 죄. 그리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 그 다음에 29번 야영장시설은 그 바닥면적계 300제곱미터 미만은 야영시설입니다. 이상이면 수련시설로 분류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까지를 건축법령상 용도 분류표라 합니다. 그 표에 가에서 가로 2번 보면 시설군의 분류가 보이죠. 보인가요? 시설군 분류 430페이지 시설군 분류가 보일 건데 그 시설군은 한말 써나 시설군 분류 옆에다가 씁니다. 옆에다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됨.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됨.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적용된다 그 말에. 그 시설은 뭐 할 때 적용된다고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적용된다 그 말에. 적용된다. 뭔 말인지 몰라요?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래 그 표 봐봐요.
시설군 보인가요? 시설군 앞에 딱 9개. 세부 용도 옆에 다 29개. 세부 용도는 몇 개 썼나 할까요? 29개. 시설군은 밑에 보면 9개가 있거든. 자동차 관련 시설 할 때 자자 앞에다 1 써봐요. 산업등시설군 2, 전기통시설군 3, 오른쪽에 문화집회시설군 4 쭉 내려가면서 번호 매겨봐요. 몇 번까지 나온가 봐봐요. 9개. 9번까지 나오죠. 자,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